So this part is Belgium or Netherlands? Belgium. Belgium. Ah, okay. This part is Belgium or Netherlands? No, this side of the road is the Netherlands, and when you go that way, Ah, okay. it's Belgium. 앤트워프에서 1시간 정도를 기차를 타고 와서 휘른호트라고 불리는 벨기에의 마을에 왔어. 원래 암스테르담으로 가려면 앤트워프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도시는 북동쪽 방향이거든. 내가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정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동선을 고집하며 이곳까지 온 이유가 네덜란드 국경을 넘어갈 거야. 근데 그 네덜란드라는 땅 안에 벨기에 영토가 또 있어. 그래서 그곳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이 도시로 넘어왔지. 버스 정류장인데 저기 3번에 사람들 많이 서 있는 거 보이지? 저기서 버스를 탄다는 얘기거든. 여기 460번 버스에 적혀있는 바를러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 지금 51분인데 30분에 버스에 40분이나 남았네. 식사는 네덜란드 가서 먹고 싶었는데 이거 특이한데 이거 안에 치킨이 들어가 있대. How can I call it? What is the name? This one. It's curry roll. Curry roll. Is it Belgium food or? It's Belgium, Holland. 아, really? Curry roll. 여기서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잠깐 앉아서 여행지 정보도 찾고 그리고 버스 티켓 어디서 사는지도 물어보고 하느라고 한번 들어왔어. 어우, 진짜 이뻐 보이는데? 아기자기하다. 근데 중요한 건 생김새가 아니야. 맛이지. 이게 닭이라는데. 괜찮은 맛이야? 이제 15분 전이라서 나가봐야 돼. Thank you, have a good day. 여기 커피 맛인데 여기. I wanna buy the bus ticket to Yeah, bus ticket. Baarle. 16 euro. 16. It's worth 10 times. I just want one time. The one time we don't have. Really? Yes. Actually, I'm leaving Belgium today. Oh. So I think I don't No, need it. we don't have. Yeah, yeah. Sorry. Thank you. Sorry. 아니, 10번 탈 수 있는 버스 티켓이라는데 저거를 사는 건 오바지. 인터넷으로 티켓 어렵게 샀다. 여기 어딘가에서 국경 넘을 것 같은데 여기가 국경인데 이제 네덜란드야 이제. 와플국에서 풍차국으로 넘어왔다. 도로가 특이한 게 시내를 뻗어나오서부터는 계속 직진이야. 네덜란드가 풍차국이면서 동게 튤립국이잖아. 꽃이 엄청나게 예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와, 흐드러지게 파탄이. 근데 도로가 진짜 플랫해. 평평해. 이미 나는 그 목적지 마을에 버스가 들어왔는데 종착역에서 내리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여기 버스 종착역에 내렸는데 짐을 맡기고 뭘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 인포센터 있다 그래가지고 인포센터 한번 가봐야지. 인포센터는 네덜란드 영토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인포와 네덜란드 인포가 따로 나눠져 있다고 하네. 지금 내가 아직은 네덜란드 영토를 밟고 있는데 이게 벨기에와 영토를 접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바를러라는 이름 뒤에 나사우가 붙으면 네덜란드 영토, 바를러 헤르토후라고 불리우면 벨기에 영토, 그렇게 불린다고 해. 특이해. 이 번호판을 보면 다 노란색이지. 다 네덜란드에 속해 있는 차들. 저기 있네. 이 소방차 어디 거야? 와, 네덜란드 소방차. 물론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 재밌는 얘기가 그 네덜란드 소방차잖아. 벨기에, 이 마을이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마을인데 벨기에 마을에서 불이 나면 네덜란드 소방차가 불을 안 꺼줬대. 자기네 나라 아니라고. 말도 안 되지. 와, 경계에 있네 진짜. Hi. Actually, I'm looking for the space to keep my luggage. Yes. So- For how long? Maybe just half days. Excuse me? Half days, maybe This 4. day? Yeah, yeah. Now? Yeah. Because it's possible here, but our office is closing at 3 o'clock. Ah, yeah. So, is there any locker near here? No, it's a small village. Really? Maybe you can ask
next door at Yeah. the restaurant Yeah. because open all day. Yeah? Okay. Thank you. Yes, where Yeah. do you come from? Korea. Korea. Yeah, South Korea. 3시까지는 막아준다는데 지금 몇 분 안 남았거든. 50분 남았는데 들고 다녀야 되네. 여기가 국경선이야. 보여? 양다리 걸치고 있지 내가. 벨기에와 네덜란드. 여기 가다 보면 네덜란드에 속해 있는 주소지의 건물들은 다 네덜란드 국기 색깔의 어떤 번지 수가 적혀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파란색, 흰색, 빨간색 여기도, 그리고 전봇대도 이렇게. Hello. Yeah, can I order this one? Yes. Then this part is Belgium or Netherlands? No, this side of the road is the Netherlands, and when you go that way, Okay. it's Belgium. Yeah, thank you. No problem. 지금 네덜란드에서 벨기에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지. 저기 지금 기둥에도 벨기에 국기가 걸려 있잖아. 국기가 그려져 있잖아.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가는 국경선이 이 집 하나를 관통하게 되면 이 출입문이 어떤 나라의 영토에 속해 있는지를 통해서 그 집의 주소지를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의 이 대문이 이쪽에 있었다면 이 집은 벨기에 영토에 속해 있는 집이 되는 거지. 하지만 보다시피 집은 대문이 네덜란드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네덜란드에 속해 있는 집이야. 실제로 여기도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경에 있는 집인데 역시 이쪽 집은 벨기에 마크, 저쪽은 네덜란드의 빨강, 하양, 파랑의 상징. 여기도 국경, 벨기에, 네덜란드. 와, 근데 이 아저씨는 네덜란드에 차를 주차하셨네. 다른 나라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러 가셨네. 얘는 그 폭죽을 많이 사냐? 지금 양손에 들리는 거 보지? 저거 다 폭죽이거든. 지금 폭죽 사온 애들 보이지? 이 집에서. 재밌는 게 여기가 폭죽 파는, 폭죽을 만드는 그런 가게거든? 근데 이거 네덜란드 애들이거든. 간판 보이나? 번호판? 얘네 네덜란드 애들이 벨기에에 와서 폭죽을 사는 거야. 보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폭죽을 만드는 거 그리고 파는 거 이거 자체가 불법이래. 근데 벨기에는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방금 본 것처럼 네덜란드 애들이 벨기에에 있는 상점에서 사서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이지. 지금은 네덜란드 파티에 내가 앉아있는데 옛날에는 벨기에가 네덜란드보다 물가가 좀 저렴했대.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차 끌고 또 벨기에 가서 기름 넣고 이랬던 일도 있었고.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데요, 벨기에 빵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벨기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 왔네 벨기에. Can I take this one? This part is Belgium or Netherlands? Belgium. 오케이. 또 하나 재밌는 거 설명해 드리자면, 저 맞은편에 노 부부들 보이세요? 지금 테이블을 하나 사이에 두고 아내분은 네덜란드에 계세요. 남편분은 벨기에에 계십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것이야말로 국경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이렇게 어지러운 마을의 국경선 갈등이 생겨나느냐? 역시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13세기에 브라반트라고 하는 공작이 아마 벨기에 계열이었을 거야. 자신의 땅을 브레다라고 하는 백작에게 넘겨줄 때 브라반트 자신의 비옥한 땅 몇 군데를 빼고 넘겨주게 된 거야. 훗날 나시우 가문에게 그 백작의 자기가 넘어가게 되면서 바르러 나시우가 지금의 네덜란드령이 되고, 그리고 브라반트가 넘겨주지 않았던 그 장소들이 지금의 벨기에령이 됐거든. 그러니까 당시의 원래의 주인이 넘겨줬던 땅들은 네덜란드령, 그리고 비옥해서 자신이 품었던 땅들은 벨기에. 그래서 이제 벨기에 쪽에 있는 땅에 지어진 그런 집들은 좀 비옥한 곳에 지어진 것이고, 네덜란드 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네. 이 비옥한
벨기에 땅에 세워진 벨기에 집들. 와, 정말 여기 부자들만 살 것 같지 않아? 저쪽이 네덜란드거든. 그리고 이쪽이 벨기에야. 그래서 차들 번호판 봐. 여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는 네덜란드 번호판. 지금 나오는 차는 이쪽은 벨기에잖아. 이쪽은 벨기에 번호판. 특이하다 진짜. 그래서 웃긴 게 이쪽에서 태어난 아이는 네덜란드 사람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 태어난 아이는 벨기에 사람이 되는 거야. 이 길 하나를 통해서 국적이 바뀌는 거지. 과거에는 벨기에 돈도 이곳에서 통용이 되었고 네덜란드 돈도 여기서 통용이 되었대. 그래서 거의 벨기에의 화폐와 네덜란드의 화폐를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마을 중에 한 곳이었는데 이곳이 이제 유로존으로 쉥겐으로 묶이면서부터 그런 화폐의 단위도 유로로 통일이 되고 그리고 국경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좀 약해지긴 했지. 그리고 실제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벨기에 사람인지 쟤는 네덜란드 사람이지 이런 구분 없이 그냥 이 마을 사람으로 정말 이웃으로 그런 걸 전혀 인지하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벨기에 사람과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희미해져갔던 그 국경이라는 개념의 그 이념 혹은 제도가 근래에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였어. 코로나 때 벨기에는 굉장히 좀 피해가 심했고 네덜란드는 좀 피해가 벨기에보다는 좀 덜 했나 봐. 그래서 벨기에 정부에서 약간 락다운 같은 개념에 사람들을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어. 그에 반해 네덜란드는 전혀 그런 정책을 펼칠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이 국경을 둘러싼 이 마을에서 굉장히 재미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다시피 이쪽은 네덜란드 파트, 이쪽은 벨기에 파트인데 벨기에는 락다운을 걸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었고 이쪽 사람들은 돌아다닐 수가 있었다는 웃지 못할. 그리고 이쪽 파트는 상점들도 문을 닫아야잖아. 그래서 여기가 빵집인데 이 빵집은 문을 닫지만 이 레스토랑은 문을 여는, 그게 뭔가 싶긴 하지만 그 두 나라의 국경이라는 오늘날의 개념이 만들어낸 촌극이었던 거지. 근데 사람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을 하겠어. 그래서 벨기에 경찰들이 묘안을 낸 게 코로나 시국에 여기에 드론을 띄워서 벨기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나 안 나오나를 일일이 감시했다고 해. 그리고 또 벨기에에서는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마스크를 쓰도록 계속 유도를 했는데 네덜란드는 내가 이번에 최근에 한 건데 그 얼굴을 가리는 거, 복면을 쓰는 거, 마스크를 쓰는 행위 자체가 테러의 어떤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걸 금지한대. 근데 이 마을에 있는 벨기에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네덜란드에 있는 직장을 다닐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논란이 많았는데 벨기에 정부가 벨기에 영토 안에서는 마스크 써라, 하지만 네덜란드 영토에서는 벗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가 벨기에 영토 지나가면 마스크를 써야 됐고 네덜란드 영토 지나가면 마스크 벗고 그랬던 일이 있었대. 그리고 또 웃긴 게 이 상점인데 이 상점이 하나의 상점임에도 불구하고 국경선 위에 있어. 여기는 벨기에, 여긴 네덜란드잖아. 근데 실제로 요 대각선으로 국경이 나눠지는 거잖아. 코로나 때 아까 말했지, 네덜란드는 문을 열어도 되지만 벨기에는 문을 못 열어잖아. 실제로 요 기준선을 기준 삼아서 네덜란드 파트는 영업을 했대. 근데 이쪽 파트는 실제로 아무것도 팔지 않았대. 어떤 상점 같은 경우에는 옷집, 옷가게인데 모든 의류를 판매하는데 그 일부 파트가 벨기에에 속해 있어서 그쪽에 남성 속옷이 있었대. 그래서 다른 옷 다 파는데 남성 속옷만 팔지 못했다라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있는 그런 마을이야. 이 술집이 국경을 가르는 곳에 있어서 유명한 술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옛날에도 웃겼던 게 네덜란드가 법률적으로 벨기에보다 일찍 식당 문을 닫았대.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식당들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여기에 네덜란드 파트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쪽 벨기에 파트로 자리만 옮겨서 술을 계속 마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장소야. 지금 내 뒤에 있는 성당에서 45분 종치고 있는데 저 성당은 네덜란드 성당이야.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성당은 벨기에 성당이야. 특이한 곳이야. 아까 출입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소지가 네덜란드인지 벨기에인지 나뉘어진다고 했잖아. 이런 데는 어떻게 할까? 출입문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반을 가르고 있는 국경선. 실제로 이 국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네덜란드 보이지? 계속 말해왔던 네덜란드의 상징인 번지수, 그리고 이 국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계속 봐왔던 벨기에 상징의 번지수. 과연 이 집은 어떨까? 이 집은 둘 다 줘. 네덜란드와 벨기에 번지 둘 다. 그래서 여기 보면 33A 그리고 3번지 동시에 써놨지. 그러면 이 미술 상점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두 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덜란드 주소잖아. 근데 위층에 올라가면, 이 집 현관문으로 위층에 올라가면 이쪽은 벨기에 영토고 이쪽은 네덜란드 영토야. 물론 입구가 네덜란드 영토에 있기 때문에 세금은 네덜란드의 것을 내지만 방의 일부분은 벨기에에 있고 또 방의 일부분은 네덜란드에 있는 그런 독특한 집이지. 내가 만약 이 집 주인이다? 나 이 집 무조건 에어비앤비 두겠다. 얼마나 독특한 그런 경험이겠어. 아침에 밥 먹으러 내려와라 네덜란드로. 잠은 벨기에 가서 자야 돼. 얼마나 웃겨.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거. 그렇다면 저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벨기에 아이일까 네덜란드 아이일까? 정답은 그 아이가 선택하는 걸로. 저 경계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실제로 국적을 선택하게 했대. 근데 아까 말했지, 바를러, 저 입구가 어느 영토에 있는지에 따라서 국적이 결정된다고 말했는데 저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게 아예 없어지고 이제는 이 바를러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벨기에든 네덜란드든 자기가 원하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줬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입구를 통해서 국적이 정해지는 건 옛날 이야기고, 오늘날에는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두 개의 국적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자신들 스스로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면 아버지의 국적과 자식의 국적이 다를 수 있잖아. 네덜란드랑 벨기에가 축구를 하면 어떻게 응원을 할까? 그 가족에서는 한 나라를 몰빵해서 응원을 할까?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내미가 으르렁거리면서 누가 골을 넣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조롱하고 또 반대편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조롱하면서 축구를 볼까? 근데 말이야, 이 차 뭐냐? 이거 불법 아니냐? 근데 지금 하나는 네덜란드 쪽에 바퀴를 걸쳤고 하나는 벨기에 쪽에 걸쳤어. 만약에 이게 불법이면 이 차는 어느 나라에서 딱지를 맞아야 되는 거야? 벨기에야? 네덜란드야? 궁금하네. 아마 딱지는 둘 다 때리겠지? 어느 나라 공무원들이나 그런 거 잘 때리잖아. 나라의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벨기에든 네덜란드든 둘 다 뗄 거야. 참 재밌는 마을이었어. 마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제 해가 져가네. 여기 내가 숙소 잡으려고 했더니 마을이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주말이어가지고 100유로 이상을 줘도 한번 자고 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숙소 자체가 주말이라 그런지 없더라고. 그래서 빨리 다른 마을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 마을 굉장히 신선했어. 오늘만 국경을 한 30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물론 그 대중적인 여행지가 아니어서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있겠냐마는 세상에 이것저것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줘야 하는 이 여행 유튜버의 숙명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긴 했는데 나름 즐거웠어. 이곳에서 국경선의 의미와 분단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족 정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기도 했지만 굳이 오늘만큼은 이렇게 무겁고 힘든데 그냥 내가 즐겼으면 됐지 그런 데까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더라고. 아무튼 나름 재미난 하루였다. 그래서 이제 그 재미난 하루를 뒤로 하고 나는 빠르게 대도시로 이동을 해야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영상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은 어딜지 기대되지 않나?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기로. 바이바이.